여기 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만 다니는 어린이집입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어린이집과 차이가 없는 평화로운 모습인데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곳은 그저 지옥이었습니다. 물건도 아니고. 그리고 우둔 아이의 머리를 한 대 어머! 네, 의자에서 밀칩니다. 아까 근데 같은 아이 같은데? 거의 반항을 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익숙한 듯 무덤덤하게 각자 일을 하는 다른 교사들. 진짜 저거 완전 악마다 악마. 네. 와 저거는 공포인데. 왜 저래? 아, 했다고 그러는 걸까요? 자, 그런데 그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아유. 다가가서 바로 애가 손 올리잖아. 네. 얼마나 그냥 많이 뭐 때렸어. 이게 일상이기 때문에 아유. 예, 그냥 뭐 바로 손이 머리로 올라갑니다. 아까 그 사람이 계속 그러는 거죠? 아까 한 사람이. 심지어 다른 교사들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진짜 저러려면 저 일을 왜 해요? 야. 아, 왜 저래? 와. 저게 어떻게 사람한테 할 예, 짓인가. 숨어 버리는 아이도 있고요. 제발. 아. 아, 뭐 하려고. 예, 다리가 불편해서 계단 내려가는 게 어려운 친구인데 불편한데 왜 그래? 다쳐. 자, 그리고 그냥 방치합니다. 내려가든지 말든지. 아니 저기 CCTV가 있는데 좀 왜 있는 거야? CCTV가 있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에 있던 6명의 교사는 한 통속이 되어 이러한 행동을 해오고 있었죠. 사실 뭐 두 달이 와지 더 길었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악마의 소굴이네, 악마의 소굴. 한 명의 교사가 아니고 다. 저 어른들이 정말 다 한꺼번에 저렇게 될 수 있는 예. 도대체. 이게 야, 그 6명의 교사 중에 그 누구도 제지하려고 하지 않고 아 그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것뿐이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이 이 얘기 들으시면 더 분노하실 것 같은데요. CCTV에서 확인된 것만 총 535건의 학대 행위가 이루어졌었고요. 535건의 학대 행위가 이루어졌었고요. 심지어 저 어린이 중에 한 명의 아이에 대해서는 무려 250차례가량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봐도 심한데 경기를 일으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안 그래도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나의 마음은 느껴지지만 표출을 못하는 아이들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이제 어린이집이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 이제 학부모들이 보낸 건데. 이런 사람들을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도 없겠지요. 야, 어떻게 저렇게 다 같이 저럴 수가 있죠? 무슨 놀이도 아니고 무슨 이게 뭐 동참을 하나요? 뭐 군중심리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저게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저런 상황에서 처음 먼저 주도적으로 학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가 이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여기 한 명만 동조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만약에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 의견을 표시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거기다 특히 저 특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본인들이 비록 알고 왔어도 또 교육을 받거나 준비를 하고 왔어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어렵고 할 때 누군가가 선동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야, 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 거기에 같이 부응하면서 우리가 돈도 많이 못 받는데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라는 합리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 소위 하위 문화가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거기에 대해서 함께 동조하고 동참해야만 동료애가 있고 소속감이 있는 거다. 이런 형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그럼 어떻게 이걸 알게 된 건지 좀 알리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최초에 어떻게? 예. 어느 날 하원하는 아이의 코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가 양말을 너무 잘 신어서 예뻐서 선생님이 코를 살짝 잡았다. 근데 아이다 보니까 멍이 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근데 이 멍이 일주일이 지나도 빠지지는 않으니까 살짝 정도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이 부모가 의아해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모가 의심이 들어서 학부모가 직접 CCTV를 와서 확인을 하고 저 사실들을 밝혀내게 됩니다.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와, 그 아이의 그 코 상처가 아니었으면
더 길어졌을 거예요. 아이들이 의사 표현이 좀 서툰 장애들을 갖고 있잖아요. 지적 장애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노렸던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진짜. 그리고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뭔가 장애가 있는 아동을 맡겨놨다라는 그런 어떤 미안함.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어린이집을 의심한다든지 아이들의 어떤 그런 증상에 대해서 항의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점들을 취약점을 노리고 계속해서 그런 측면이 엿보입니다. 네. 와서 이제 CCTV를 열어서 알게 된 건데 원장님은 이 사실을 몰랐던 네, 거예요? 원장실에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니터도 있었는데 가장 그 많은 일어난 교실과 원장실의 거리는 고작 5m였다고 합니다. 아유, 모를 수가 없죠. 모를 수가 없죠. 하지만 원장은 그 학부모가 민원을 놓고 나서야 CCTV를 확인했고 그제야 교사들의 행위를 알게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지. 모를 수가 없죠. TV도 있는데. 아니, 그리고 CCTV 영상 속에 교사들이 혹시 원장이 알까? 조심스러운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예, 이건 다 허용된 거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명료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와, 그냥. 근데 그러면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참을 수가 없잖아요. 영상을 보고 바로 신고를 한 건가요? 네, 이 코에 멍을 최초에 발견했던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어린이집 교사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6개월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어린이집이 문을 닫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저 애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죠. 일반 어린이집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 사건이 발생한 곳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이었잖아요. 게다가 이곳은 야간 보육까지 함께 해줬던 곳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른 일상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었는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 유지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결국 어린이집에 대해서 또 탄원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엄중한 처벌이 또 내려지기 쉽지 않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자폐가 있었는데 그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 그게 애들이 표현을 못할 것 같지만 다 해요. 달라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진짜 확실히 그 애는 달라요. 그럼요. 네. 근데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니까 보냈거든요. 알면서도.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은 그렇게라도 보내야지 뭔가 생업을 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알면서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보내고 싶고. 그렇죠. 보낼 네, 수밖에 네,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 정지 조치가 내려지고요. 사실 처음에는 몰랐던 그런 다른 이제 아동들의 부모님들도 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추가로 교사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 학부모들끼리 함께 연대가 이루어졌고 공동 모임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그러한 공론화 노력이 계속되는 와중에 단 한 번도 원장이나 또는 교사 어느 누구도 피해 학부모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장애 전담 어린이집의 학대 사건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나서야 어린이집에서는 혼란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판이 시작되자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은 법원 앞에서 교사들의 엄벌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촉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교사들의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네, 재판 결과 일삼았던 6명의 교사들은요. 1심에서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했던 교사가 한 명 있었거든요. 주도적으로 A 교사라고 이제 부르겠는데요. 이 A 교사의 경우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했던 3명의 교사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받았고요.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라고 항소했고요. 가해 교사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항소를 했습니다. 모두 1심 재판 결과 불복 항소했는데요. 그래서 2심 항소심이 열렸죠. 항소심 결과는 교사들이 대부분의 피해 아동 학부모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했던 점, 또 교사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등을 이제 재판부가 감안을 해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이거는 여기 적용하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이거 마지못해서 합의해 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을 한다고? 감형을 그래서 얼마나 네, 얼마나 감형을 받았냐 하면요. 앞서 이제 가장 주도적인 교사 A 교사가 징역 3년형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1심에서. 근데 2심 항소심에서 이 A 교사 징역 1년 6월로 절반으로 깎였고요. 또 징역 1년 6월을 받았던 B 교사는 징역 8월로 감형이 됐고요. 대부분의 형량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감형이 된 거죠. 항소심에서. 너무 절반,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추가적으로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 조치, 이건 당연하죠. 추가적으로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해야지 평생. 평생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원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 결과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요. 다만 법인으로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5천만 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진짜. 대부분의 이런 유사한 범행에서 이 교사들이 원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방관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면 자기들의 형량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진술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증거 불충분이란 건. 여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격정지 처분 끝나고 나면 다시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원장님들끼리는 원장들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어요. 한 곳에서 만약에 원장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불이익 조치를 하면 그 교사는 다른 어떤 어린이집에서도 취업을 못합니다. 이러니까 이 교사들이 아마도 이 원장이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원장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진술을 법정에서 전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계속 영원히 일을 못하게 했으면 뭔가 말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안타깝네요. 꼭 원장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문제보다는 특수학교의 아동들을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가 관리하고 어린이집에서 잘 케어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냐. 몇몇 교사의 일탈 행위로만 이게 평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관리감독 체제가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다면 그냥 그런 일을 저지르는 몇몇 교사의 그 사람들 책임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한 길가의 CCTV에 잡힌 화면인데요. 앞에 남성 뒤로 어린아이가 따라갑니다. 이 남자는 좀 술에 취해 있고요. 좀 비틀비틀거리죠. 근데 아이가 그냥 계속 졸졸 따라갑니다. 그리고 빨간 모자를 쓴 남성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을 잡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 남자를 따라갈까요? 사실 이 남자는 범입니다. 이 아이를 하기 위해서 인형을 주겠다면서 어린아이를 유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남자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술에 취한 남성과 어린아이의 관계가 좀 의심스러워서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이 둘을 조심스럽게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눈썰미가 너무 좋다. 네. 아이를 불러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예,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삼촌이에요. 에이? 삼촌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되는데 범은 계속 어린아이에게 가자고 손짓을 합니다. 결국 아이를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저렇게 삼촌이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인형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인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범이 시키는 대로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아이한테는 이제 인형이 너무 갖고 싶은 인형을 준다고 했을 때 그걸 갖고 싶기 때문에 누가 지금 자기가 뭐 위험한 상해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인형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아동들이 가장 많이 유인되는 지금 환경을 다 갖고 있어요. 대낮이고 익숙한 장소에 공원에 있었잖아요. 그럼 아이는 불안이나 공포를 안 느껴요. 그렇죠. 네. 진짜 낯선 곳에 있으면 아이들도 경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친절을 베푸는 걸로 그럼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여자아이가 삼촌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의심스러워서 따라왔던 남성은 그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계속 이제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고요. 계속해서 두 사람 뒤를 따라갔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여자아이가 건물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을 따라서 그 모습을 본 남성이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여자아이를 따라서 건물로 재빨리 들어갔습니다. 네. 그 이후의 상황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아이를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진짜 삼촌이 맞아요? 너무 고맙다. 라고 계속해서 추궁을 합니다. 너무 고맙다. 근데 이제 대답을 잘 못하고 이 술 취한 남자가 머뭇거리죠. 네 삼촌이 아닌 것 같아. 앞만 봐도 이제 술 먹고 말하는 것도 그러고 할머니 이름 아냐고 내가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화를 내면서 이제 그랬죠. 여기는 뭐하는데 집으로 데려가려겠냐고. 그렇죠. 저런 걸 물어봐야죠. 맞아. 이름이 뭔지. 야, 사람이 의인이다, 의인이야. 그러자 결국 실토합니다. 사실은 삼촌이 아니에요. 뭐야? 집중적으로 남자가 추궁을 하니까 실토를 했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바로 신고합니다. 아, 정말 고마운 분이네. 네,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이 술 취한 남자가 신고 못하게 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전화를 하면서도 계속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지나가던 여성 행인도 이 상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같이 합세를 해서 빨리 경찰 와야 돼. 이 술 취한 남자를 계속 추궁합니다. 근데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해요. 그리고 경찰이 도착해서 범을 추궁을 하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한 번만 봐주세요. 아, 참나 진짜 황당한 놈이 새끼네. 뭘 봐줘. 아, 진짜. 진짜 무슨 짓을 하려고 했냐고. 무섭다 진짜. 예, 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계속 이제 가르쳐주니까 잘못했다고 막 무릎 꿇으면 사정하고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안 들어. 경찰차를 안 타겠다고 지금 발버둥 치는 모습인데요. 결국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예. 정가를 봐야 돼. 정말 이제 다행이긴 하지만 너무 좀 섬찟했던 것이 과거 조두순 범행이 대단히 유사했거든요. 예. 피해 어린 연령도 거의 같고요. 아이가 삼촌이에요 이러면은 사실 거기서 포기할 법도 한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이는 다 삼촌 이모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셨나? 잡혔으니까 처벌은 받았겠죠. 네, 결국 경찰이 수사 끝에 혐의 입증을 해서 송치를 했고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재판이 열렸고 정신적으로 미숙한 여자아이를 정서한 점, 강력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징역 1년 그리고 보호관찰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과거에 뭐 전과 이런 건 없었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있어도 관련 범죄가 아니면 언급되지 않거든요. 길을 가던 남성이 계속해서 그 상황을 주시하고 그걸 끝까지 의심하고 아이 편에 서서 도와주려고 했던 부분이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 남성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예방해야 할 부분을 이분이 먼저 발견하고 차단하고 신고해줘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거 내 아이만 잘 된다고 지킬 게 아니라요. 저렇게 신고를 하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어야만 저런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다 지켜지는 거죠. 관심 있게 좀 봐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관심 있게 봐주셨네요, 저분은. 와. 그래서 저 남성에게 경찰은 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네. 부모님들 중에 보면 SNS를 많이 하시면서 그 쉐어런팅이라고 해서 쉐어하고 페어런팅이 붙여서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의 그 변화 과정 SNS에 다 기록으로 남기면서 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개인정보가 다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뭐 옛날에 나왔던 트루먼 쇼처럼 다 아이에 대한 정보들을 막 이 개인정보 SNS에 올려가지고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극도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지가 너무 예쁘잖아. 예쁘네 좀. 자, 등받이를
완전히 다 눕혀가지고 한 여성 승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뒷부분 갇혀 있네요, 완전히. 뒤에서 불가고 지금 막무가내구만. 어느 부모가 드는 거 나오는 거. 더 있는 거 더 오르는가 봐. 아가씨, 조금만 돌려줘요. 뒤에 분이 조금 불편하시니까 이제 누워서 가는 리무진 버스가 아니라 일반 버스니까 조금만 양해 좀. 아니 이거 이만큼 쓰기라고 만든 건데 뭐가 문제라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좀 되니까 양해 좀 구하잖아요. 기사님이 말을 너무 예쁘게 잘해주시는데. 기사님이 애쓰시네. 자유라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자유를 노리는 게 맞잖아요. 자유인 거잖아요. 저 꼭 그걸 들어야 되나요? 아이고. 마음 저렇게.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이네. 자리를 옮겨드릴까요? 뒤로.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아니 뒷사람이 불편한 거죠. 뒷사람이 불편한 걸 알면서도 끝까지 의자를 세우지 않는 여성. 조금만 올려달라고 제가 완전히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조금만 나도 그랬어요. 조금만 올려. 조금만 올려주시면은 뒤에 분이 그래도 가시잖아요.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 뭘 바꾸고 생각해요. 아까 지금 봐. 아니 캐리어 끌고 가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올리는 건 거잖아요. 올리긴 올렸네. 네. 이제 보통 여기까지만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자 올리고 나서도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조금만 올리달라 그랬지. 내가 이렇게 막 누워서 이게 침대야? 안방이야? 아니 그렇게 불편하면 차를 끌고 가세요. 너나 그래. 너나 그래. 나 그거 없다. 그럼 불편 참고 가야지. 언니 정도야지 정도 거. 아니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걸 어쩌라고. 왜 젊은이 소용돌이게 잘한 거 없어. 아니 그쪽 사모님 방송이 하세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나이 먹다 다 어디야. 이런. 어른한테 그러시면 안 되고요. 먼저 반말하면 소리 치잖아요. 반말하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나도 반말하잖아. 너는 부모도 없니? 넌 없어? 없다 그냥 막 하기가 올라가네 그냥. 응? 지금은 폭행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좀 갖고 있으면 먼저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너나 그래야지. 아니 그러니까 못한다고. 존중 못한다고.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뭐야?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아, 기사님이 고생하시네, 중간에. 근데 기사님이 너무 대처를 잘하세요. 네. 아, 잘하시네. 그래도 부장 해주셔도 돼요. 네. 뒤로. 앞자리에 탄 여성 승객이 의자를 뒤로 젖혔는데 뒷자리의 승객이 너무 많이 젖혔다라는 표시로 의자를 발로 툭툭 찼나 봐요. 시작부터 좀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버스가 중간에 휴게소에 섰습니다. 그때 이제 승객들끼리 언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후에 이제 여성이 화가 났는지 거의 눕듯이 의자를 젖혀 앉은 거예요. 결국에 뒷자리에 있었던 남자 승객이 다른 자리로 이동하면서 상황이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 말로 한 게 아니라 의자를 일단 툭툭 발로 찬 게 당연히 기분이 좋진 않죠.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그 기사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말씀 잘 해주셨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아니면 자리를 뒤로 옮겨드릴까요? 라는 여러 가지의 대안을 했는데 그냥 나도 기분 나쁘니까 몰라. 막 나가겠어. 약간 지금 이런 거라서 좀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면 보통 저런 경우 보면 이렇게 원래 이제 좀 이제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까지 넘어가나 당황해서 뒤에서 이렇게 신경질적인 소리나 행동이 들렸을 때 거기서 이제 싸움이 커지는 거죠, 사실. 말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을 이게 점점 커지고 또 아까 보니까 또 옆에 아내분도 거기서 이제 화가 폭발하는 그런 말을 한 거죠. 뭐 누구 부모한테서 막 잃어버리면 거기다가 이제 운전 기사분까지 공격을 해버리니까 자기가 혼자 공격당하고 이제는 있다라는. 그래서 영상을 보면 너무 아나무인 같은 느낌이지만 생각해 보면은 양쪽에서 아까 뒤에 분도 막 발로 차고 이런 게 뭔가 어리단 이유로 저렇게 하면은 사실은 안 그럴 사람도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 뭐 사실 양쪽에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갑자기 버스 기사에게 다가오는 한 승객. 뭔가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저래 위험하게.
기사님 얼굴을 아유. 네, 뺨을 툭 쳐요 왼손으로. 그러더니 또 와서 이제 막 머리를 때리고. 야, 저건 진짜 위험한 행동이야. 여성은 운전 중인 기사를 계속해서 위협하는데 그리고 야 지금은 이제 차가 정차되어 있는 상황이고 버스 기사님이 이제 그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막 기사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왜 저러는 거야? 뭐가 저렇게 화가 그리고 버스 안에서 담배까지 피웁니다. 아유. 그러니까 같이 지금 어머. 동승에 있는 승객들이 너무 무섭죠. 너무 공포스럽죠 저 지금. 옆에 아이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담배 피우고 위험해. 어떡해. 저거는 기사분이 그냥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침까지 뱉습니다. 그건 일어나서 네. 제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승객들이 다 뒤로 대피하죠. 저건 자기가 진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자기 자리에 또 앉아가지고 좌석에 앉아서 담배를 또 피워댑니다. 너무 떳떳해 하는 게 이상하다. 술 먹었나? 그리고 10분 동안 난동이 계속됐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범으로 이 승객은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야? 이 여성 승객은 20대입니다. 20대 여성 승객이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 벨을 누른 뒤에 내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님이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죠. 당연하죠. 그 버스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니까 기사를 향해 와서 폭행을 하고 폭언을 했던 겁니다. 그것 그 때문에? 일로 와 네. 진짜. 그러니까 아휴. 근데 뭐 사실 진짜 만약에 딱 문이 닫히자마자 진짜 너무 죄송해요. 못 이러자면 내렸어요. 요 정도까지는 네. 그래도 뭐 약간의 애교로 음. 조금 친절하게 해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럴 거면 택시 타야죠. 맞아. 네, 그쵸. 승객들은 무슨 죄야. 심지어 저 버스 안에는요 어린아이도 타고 네, 있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앞에서 승객들 앞에서 저렇게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영상에 나온 것처럼 담배를 피우는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가기 때문에 네. 승객들 모두 대피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0여 분 동안 저런 여성 승객으로부터 폭행당했죠. 뺨도 맞고 머리채도 잡히고 주로 얼굴과 머리에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뇌진탕 증상까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날 때렸다? 그럼 순간적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막 뭔가 멈칫할 수도 있고 되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핸들을 절대 안 넣으시고 그냥 앞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특가법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뒤에 진술을 계속 거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술을 거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묵묵부답으로 진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신문으로 죄는 인정됩니다. 진짜 저렇게 하면은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는데 왜 그걸 모르고 저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저 가해 여성이 대단히 격분한 상태이고 분노 감정에 휩싸여서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폭행을 해도 기사는 끝까지 아마 안전하게 운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 위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폭행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분노에 휩싸인 나머지 혹은 뭐 정신적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대중교통 범죄. 자, 정류장에 버스가 도착을 했어요. 버스에서 여자 손님이 내렸죠. 발을 집어넣는 거야? 진짜로? 버스 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승객. 신발을 살짝 넣습니다. 자기 아, 발 저 대놓고 그러네. 밟고 네. 가라고? 저 찍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저걸 알고 저렇게 한다고? 안 아파요, 저거? 발을 넣은 채로 빨리 출발해라, 빨리 출발해라 쳐다보면 왜 출발 안 하지? 웃어줘요, 저러면? 왜 저렇게 CCTV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근데 이 백밀러로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사님이 내려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고. 네. 얘기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놀랬어. 죄송합니다. 와, 민망해.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고 후다닥 도망가는 저분은 여자분. 뭐 웃긴 사람이. 아니, 아픈데? 경기도 수원역 인근의 버스 정류장인데요. 정차된 버스 쪽으로 또 한 여성이 다가와서 아까처럼 어머.
이번엔 왼발. 오, 대박. 예. 근데 조금 약간 자신이 없었던지 발을 깊이는 못 넣고 아이고. 예. 뒷바퀴 쪽에 또 발을 넣었는데요. 이야, 그 모습을 기사님이 발견했어요. 너무 많나 봐요, 이런 경우가. 사이드 미러로 다 보이지. 그 내려가지고 그 뭐 하시는 거예요? 에? 아니 아실 만한 분이 근데 아까 그 여자랑 같은 여자 아니야? 등치가 비슷하네. 그러더니 기사분 다가가니까 발 빼고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도망갑니다. 그 체형이 비슷해요. 아, 두 사람이 비슷했나요? 일단 그리고 가방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요? 가방이. 이거랑 가방 이렇게 네모나게. 동일범일 확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범행 수법이 아주 특이하잖아요. 저런 경우에는 같은 범인이 저 수법을 계속해서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밀접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공범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타고 다니면서요. 보험 처리해달라는 소송을 걸려고 하는 보험 거죠? 사기. 이게 사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제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보통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아닌 버스 기사한테 개인 합의금을 받으려고 저런 보험 사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일단 버스 기사 개인의 평가 점수가 낮아지거든요. 사고가 난 건. 이런 사고 경력이 자꾸 누적이 되면 뭐 이직을 한다든지 다른 버스를 운행할 때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개인적으로 그냥 현금 합의금을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해서 갈치, 공갈 이런 협박의 범죄도 되는 거죠. 자, 서울의 한 도로 버스 정류장인데요. 갑자기 한 남자가 달려와서 뭐 하는 거야? 진짜로? 버스 밑으로 머리를 들이밉니다. 아니 저거 왜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와. 아니 저거는 아유. 무슨 생각이에요? 죽어. 그 기사님이 뭐예요? 그럼 가 또. 아니 저거는 이해가 안 돼요. 야, 저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저거는. 어떻게 저러지? 저 누가 시킨 것 같은데. 본인의 자의적인 뭐 이런 것보다는 누가 시켜서 야 너 가서 저러고 와. 머리 대고 와. 머리 약간 대고 이렇게. 밟고 가게.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저런 분. 네, 미수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그런데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공갈이나 협박 혹은 사기의 경우에는 예. 돈을 달라라는 행위 자체가 있었을 때 이것을 범행의 착수로 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을 받으면 기수, 못 받으면 미수로 처벌을 하거든요. 근데 저 행위는 왜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2025년 1월 1일 오후 8시 길 건너편에 지금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나왔다. 약간 음주 감지가 됐는데 경찰이 잠깐만 내려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의 지시에도 슬금슬금 움직이더니 뒷차 블랙박스입니다. 이거는. 계속 밀어. 자, 경찰이 뭐라고 소리를 계속 치죠. 내리라고. 뭐 사람 있는데 미는 네, 거예요? 경찰이 지금 앞에서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머머머머. 경찰을 밀고 갑니다. 그냥. 어떡해. 야, 저 사람을 치면. 와,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두 명의 경찰이 경찰차를 타고 이제 추격을 하죠. 음주 차량의 위험한 고개 운전이 시작되고 역주행. 와, 지금 뭐 도망가는 거 보세요. 진짜 위험하다. 사람이나 차 부딪히면 네. 와, 술을 마셨는데 그냥 뭐 칼에 있습니다, 지금. 빨간 불인데 막 가네. 거침없어요. 와, 이거 어떡하면 좋죠? 네. 와, 역주행, 고개운전 뭐. 너무 위험한데요? 와, 결국 경찰의 시야에서 사라진 음주 차량. 음주운전 차량 아까 흰색이었잖아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차가 약간 이제 계산을 하고 어디쯤으로 올 것 같다. 갔는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하게 됐는데, 네, 봉을 치고 그냥 뭐 또 도망갑니다. 자, 이때 또 다른 경찰차가 합세를 해서 찾아갔는데 운전자가 내렸죠. 어머머머. 차에서 내리고 이제 도망갑니다. 머리 빨간 모자 쓴 거 보이셨어요? 네. 네, 빨간 모자 썼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도 재빨리 내려가지고 이 운전자를 추격하는데요. 와, 이거 예, 아파트 위에서의 CCTV예요. 저기 있어요? 예. 자, 여러분은 빨간 모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모자.
저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 중이고 경찰들이 쫓아갑니다. 새해 첫날부터 고생이 많으셨네. 네. 자, 그리고 시민 한 분이 갑자기 동참해 주셨어요. 시민 한 분이. 네, 그런데 이 시민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달리기가 굉장히 빨라요. 경찰분들보다 더 빨라. 뭐 육상 선수신가? 그런가 봐요. 마라톤 요즘 런닝 많이 하시니까. 쉽지 않은데. 네. 됐다. 네. 네, 경찰분들에게 저쪽으로 갔다고 이제 알려주고 저쪽으로 갔어요. 시민의 안내로 경찰이 이제 운전자를 추격하러 갑니다. 잠시 후에 잡았네. 다시 나타나는 경찰과 운전자 잡았어요.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 당시에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나. 네. 첫 번째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사고 후 미조치. 이거는 이제 가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망가서 이제 뺑소니죠. 이런 사건의 혐의로 검찰에 결국 송치가 됐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자체가 미약한 알코올 도수가 나오는 그 음주운전보다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 1년에서 5년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이 정식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한다든지 또는 차량을 몰아서 현장을 벗어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한 행위 또 회피한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네. 올해 1월 13일 새벽 3시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한 굴착기. 쭉 가운데로 직진하면서 가네요.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결국 굴착기가 도착한 곳은 지구대 앞입니다. 그리고 지구대 앞에 도착한 굴착기는 자, 갑자기 앞에 버킷을 들어 올렸어요. 설마. 네. 그리고 순찰차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경찰이 화들짝 놀라 뛰어나가는데 자, 그러니까 굴착기에서 한 남자가 내려옵니다. 취했어? 자, 그리고 이 남자에게 경찰들이 다가가서 일단은 아래로 내려오게 인도를 하죠. 내려왔습니다. 취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뭐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1시간 전으로 갑니다. 무슨 앙심이 있길래. 경찰차가 음주운전을 의심받는 차량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적발된 아유. 음주운전자가 굴착기 기사였던 거예요. 아유. 그 앙심을 품고 어머나. 본인의 굴착기를 타고 음주 상태에서 답이 없다. 지구대를 찾아가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진짜. 지금 이 상황은요. 경찰에 잡히자마자 이 남성은 100m밖에 운전을 안 했는데 이게 왜 음주운전이냐고 이제 억울하다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뭐 100m든 10m든 1m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갖고 시동을 걸고 출발했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이죠. 당시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중앙. 더 이상 이제 집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나와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혹시 저러면은 저 굴삭기도 뭐 면허 취소? 이런 것도 음주운전 똑같이 처벌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수 음주운전? 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요. 술을 마시고 건설기계든 무엇이든지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이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굴착기 운전 기능사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굴착기 운전 기능사 면허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한다는 면허이지 도로를 주행한다는 면허는 아니거든요. 도로를 주행하려면 굴착기를 운행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또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일 경우는 굴착기를 몰고서 도로에 나와서 주행하면 굴착기 운전 기능사가 있다 하더라도 저것은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건의 경우처럼 굴착기 면허, 자동차 운전면허와 함께 동시에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기 난동을 부린 이 남성은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적이 있었던 걸로 조사 결과가 밝혀졌고요. 그래서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또 예전에 했다가 못 고치고 또 그런 경우도 많고. 과거에 굴착기 습격 사건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또요? 이 밤 10시에 지구대 앞입니다. 또 경찰서에서? 예. 굴착기를 가지고 와서 예, 방지턱을 집어들고 어우, 뭐 이거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냥 무슨 나무 상자 들듯이. 예. 자, 놀란 경찰이 막 뛰쳐나왔어요. 예. 근데 경찰들의 이 포위에도 아랑곳 않고 순찰차를 집어서 와, 순찰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이걸 집어가지고 이제 힘이 엄청. 지구대로 던집니다. 와. 이건 완전 난동인데. 네. 테러네, 테러 이거. 와, 지구대가 완전히 공격을 당했습니다. 와. 야, 이건 지구대 습격 사건. 아무도 안 다쳤어요, 사람? 네, 그 경찰분들 다 이제 나와서 이제 대피를 하셨죠. 네. 야, 진짜 위험하다. 이 상황은 주차 단속을 하는 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이 되자 불만을 품고 만취 상태로 굴착기를 끌고 지구대로 와서 순찰차를 들어 바닥에 대동댕이 쳐서 지구대 외벽과 주변 가로등을 파손하는 등의 난동을 부린 사건이었습니다. 2025년 2월 제주의 어느 한 사찰. 사찰 안으로 2명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아, 이상하다, 뒷모습부터. 네. 뭔가 이상하죠? 오른손에 둔기가 들려있죠? 뭐야? 그리고 이 두 남성은 불상 앞을 서성이더니 유리장을 뜯는 것 같아요. 저기에 무슨 뭐 헝금함이 있나? 무언가를 막 가방에 넣습니다. 예, 한 개가 아니에요, 지금. 불상인가? 그리고 이제 불상을 향해 절을 합니다. 저런 무슨 의미지? 왜? 예. 그리고 가방을 들고 나가는데, 이거 뭐 힘에 좀 겹습니다, 그죠? 근데 저런데 보통 앞에 쌀이 좀 있긴 한데. 그리고 유유히 사찰을 빠져나오는 두 사람. 뭐 트렁크까지 갖고 왔어요? 예. 자, 며칠 후에 아까 그 두 남자로부터 메시지가 옵니다. 아이고. 이 사찰 관리인에게 유골함을 찍은 영상과 함께 협박 문자가 왔어요. 아이고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국어예요? 문자가 중국말이에요. 나에게 200만 달러를 주면 6개 유골함을 줄 것이다. 스님 유골함 같은 건가요? 아니 이제 저기 좀 불교 믿는 분들이 뭐 자기 이제 좀 거기다가 이렇게 모시고 네. 기도드리고 하잖아요. 네.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스님은 아니고. 원하는 200만 달러. 와. 2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30억입니다, 지금. 너무 터무니없다. 네. 이 두 남자는 사찰 납골 땅에서 유리장을 뜯고 아이고. 6기의 유골함을 훔친 겁니다. 아이고야. 참. 이 중국인 남성 2명은 인근 야산에 유골함을 숨긴 후 그리고 이 유골함을 돌려줄 테니 사찰 측에서 돈 200만 불을 줘라. 그래서 이 영상을 토대로 경찰이 인근 야산을 수색합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결국 6기의 유골함을 찾아서 모두 회수했습니다. 30억 원 너무 터무니없고. 네. 근데 범행할 때 되게 주저함이 없어요. 약간 뭔가 저 사찰을 한 번만 와본 게 아니라 좀 되게 좀 잘 아는 느낌? 맞습니다. 중국인 남성들은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3차례에 걸쳐서 납골당을 찾아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장소인 불상이 있는 곳에서 자리를 콕 집어서 자신의 할머니를 모시고 싶다며 문의하는 척 사전 답사를 하러 갔던 겁니다. 예. 정말 그 산 사람을 인질로 삼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 돌아가신 분들까지 이러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죠. 공교롭게도요, 범인들이 훔친 유골함을 경찰이 발견한 그날이 훔쳐간 유골 중에 한 분의 기일이었던 유족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잡았나요, 저 두 사람? 범인들은요, 유골을 훔쳐서 인근 야산에 저렇게 묻어놓은 뒤에 바로 홍콩을 거쳐서 캄보디아로 도주를 했습니다. 오. 도주한 뒤에야 이 납골함 관리자에게 훔친 유골함 영상과 함께 200만 달러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거죠. 그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채팅 어플을 이용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경찰은 특수절도, 유골영도, 공갈 등의 혐의로 중국인 남성 2명을 인터폴에 최고 수배 등급 적색 수배를 요청을 합니다. 아니 근데 범인은 안 잡혔는데 저 영상만 보고 어떻게 저 유골함들을 다 찾을 수가 있었죠? 뭔가 정보가 있었나요? 별다른 정보는 없었고요.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행하면서 이 범인들이 유골함 6구를 가지고 해외 출국은 못했을 것이다. 분명히 국내 어딘가 근처에 안매장을 했을 것이다라고 일단 첫 번째 추정을 했고요. 범인들이 돈을 요구하면서 보냈던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 속에 나오는 지형 지물, 인근에 있는 나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이제 파악을 해서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곳을 여러 곳을 후보지로 정하고 계속 하나씩 이제 파 들어간 거죠. 그러던 중에 나무들 중에서 인근에 있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껍질이 인위적으로 벗겨져 있는 나무를 발견한 거예요. 표시해놨구나. 2개의 나무. 자기네들도 알아봐야 돼. 예, 자기들도 나중에 와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또 그 밑을 팠더니 그 나무 아래에 유골함들이 있는 걸 발견했고요. 이것이 도난된 지 이틀 만에 유골함 6구 전부 땅 속에 있는 채로 발견한 겁니다. 대박. 와, 대단하시다. 근데 아까 보니까 그 유골함을 훔칠 때 이렇게 절인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혹시 무슨 의미로 한 건지 심리를 알 수 있을까요? 이 부처님 입장에서 참 애매하니 참이 요걸 얘들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무서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인데요. 아마도 형벌보다도 천벌을 더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절을 하면 천벌은 안 받고 법망만 피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봐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범죄자들을 너무 이렇게 낭만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CCTV 보고 있으니까 그냥 뭐 당연히 그 가족이 가져가는 것처럼 CCTV를 속이고 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이 그 유골함과 관련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4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